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논리는 다 접어두고 무조건 일단은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토닥거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란 것도 알겠고 혼날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상처 입은 내 마음부터 챙겨주길 바라게 되는 그런 때 말이죠. 요즘 이래저래 마음이 힘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오늘만큼은 아무 말 없이 서로 꼭 따뜻하게 안아주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도 참 고마운 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트래블러스 맵이 함께합니다. 세계 곳곳의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진심을 담은 여행을 떠나보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행자들, 공정여행사 트래블러스 맵. 검색창에 트래블러스 맵. 공정여행사라는 말이 왜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죠?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공정하다는 거. 참 당연한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예. 어디서 공정이란 소리만 들려오면은 뭉클뭉클해집니다. 어서 오세요. 문희정의 낭만 음악실에 오셨습니다. 예.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첫 곡에 힘을 좀 얻으셨나요? 최용준의 갈채. 어제 신청곡이었는데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저보다 먼저 낭만음악실에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진짜 부지런도 하셔라. 예. 아마 늘 마음속에요. 낭만음악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항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삿바다님께서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날이 눅눅해지네요. 출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퇴근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퇴근해서 줄 노가리라도 구워서 맥주 한잔 해야죠. 문하나님 수고하십시오 하셨는데 원래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출근해서 일단 점심시간 기다리고 점심시간 지나면 언제 퇴근 시간이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요, 몰래 말씀드리면 출근해서 낭만음악실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모또이님 오셨네요. 비가 와서 오늘은 시원하네요. 출첵합니다. 신청곡 올려요 하시면서 지혜씨의 노래, 와 그대의 초콜릿 향기, 지혜의 노래 완전 오랜만에 듣겠네요. 예, 일단은 제가 찾아볼게요. 삼시가 건강해님, 반갑습니다. 삼시가 건강해님. 예,
몇 주 전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다시금 탈퇴 의사를 번복하였습니다. 솔직히 힘든 제 나름대로 결정이었고 국민TV의 설립 의지에 대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진행자, 게스트, 그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죠. 이제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모난돌이 아닌 둥근돌이 되려고 합니다. 희정님 신청곡 드립니다. 이지연 슬픈 안녕. 오늘도 많은 분들 건승하세요 하셨는데 왜 하필 슬픈 안녕을 그래요. 사실 국민TV에 오기 전에 저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열망으로 모인 곳입니까?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있겠습니까? 그 의견들에 제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을지가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은 가슴이 심장이 무슨 무쇠로 된 줄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아니거든요. 저는 특히 더 쿠쿠다스 멘탈이라서 많이 힘든데 아마 이제 열망을 많이 가진 만큼 많은 의견들을 내시겠죠. 근데 그 의견들이 정말 내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그 고민이 제일 컸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딪혀 볼까? 이악 물고 저는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족인데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아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냥 조금 열린 마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에서 출발하는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거기서 출발을 하면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보수와 진보가 저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요. 그 열린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는 가차없이 쳐버리잖아요. 자기네 진영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같은 편이었던 사람마저도 한순간에 목을 쳐버리죠. 아주 잔인하게 날려버리죠. 저는 진보 내에서도 뭐 강경론이 있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조금 열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똘레랑스 정신이라고 하죠. 관용.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시가 건강해님 환영합니다. 우리 제나 엄마님께서 다 국민TV를 사랑해서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다 감정도 격해지고 그러니 그런 거라 이해합니다. 국민TV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떠났겠죠. 다시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위로해드리니 너무 힘들어 마시고 마음이 가는 대로 국민TV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고 올려주셨어요. 아유 참 예쁘죠 말이. 블라드미르님 출석하셨고요. 그리고 뉴잉님 오셨어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그 가사를 써주셨어요. 그대여 들리는가 분노의 함성 소리가 다시는 노예로 살 수 없는 민중의 노래 그대 심장의 고동에 메아리치는 북소리의 울림 그것은 내일과 함께 오는 생명의 소리 그대여 동참하라 저 바리케이트를 넘고 넘어 빼앗긴 권리 자유의 쟁취를 위한 힘차고 강한 외침의 행진에 그대여 깃발을 들라 쓰러지고 무너지더라도 승리의 외침으로 일어서는 뜨거운 선열의 깃발을 요즘 이제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좀 불을 지피는 그런 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찌짤찌다님, 중장비 운전하시는 분이시죠? 반갑습니다.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큰이빨 우렁님, 출첵합니다. 어제 축구 경기 져서 기분이 좀 꿀꿀하지만 무난한 목소리로 기분 전환하려고 합니다. 자, 시동 걸어주세요 하셨는데 어떻게 걸지? 킹초님은 비온 뒤 아침이라 그런지 공기가 상쾌하네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고요. 우리 공시생 오셨네요. 국민TV 최고의 미녀 희정 누나 파이팅. 공무원 되시려는 분이 이렇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국민TV 최고의 미녀 저 아닙니다. 그러나 공시생만의 미녀는 되어드릴게요. 팬클럽 만듭시다. 낭만음악실 듣는 시간 행복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는 공시생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늘 얘기하죠. 훌륭한 공무원이 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합격하든 또는 합격을 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더라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누나 저 그때 누나 방송 들으면서 공부했던 공시생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합격을 했든 아니면 또는 다른 길을 가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생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요. 오늘 더워질 거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의 준비 단단히 먹고.
어제 신청곡 같은데 메모해 두셨군요. 역시 문화나 꼼꼼함이란 하셨는데, 예, 최용준의 갈채. 기억하시네요? 예. 마리님, 한쪽 다리 떨면서 첫 곡 듣습니다. 출첵! 하셨는데, 한쪽 다리 떨면서 듣기 참 좋은 노래였죠. 버스파일러님, 중전마마, 밤새 기체 후 일양만강 하시옵고, 댁내 두루평안 하셨는지요? 소신 문우드리옵나이다. 어렵다. 앞으로 쉽게 얘기하시오. 피니시는 러플로님,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두님은 문화라님 추측이 오늘은 비도 그치고 산뜻하네요. 신청곡 정립은요, 김동률의 출발이 문득 듣고 싶네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하는 거예요. 꼭! 하셨는데, 귀여워라! 그러면은 오늘 상쾌한 기분으로 좀 출발을 해볼까요? 김동률의 출발 그리고 레미제라블에서 OST 중에서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예,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문희정의 낭만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 반장님께서요. 국민TV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화낼 일에 화를 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반면에 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재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불의를 보고도 화를 내기 싫어 못 본 척하고 더 나아가서 그 불의가 정의라고 믿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와 불의가 싸우면 싸우고 있어서 둘 다 나쁘다는 생각. 정의를 지켜야 하는 자는 약자요. 정의를 만드는 자는 강자다라는 생각. 저도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정의를 사랑합니다. 정의와 불의가 싸우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불의가 감히 정의를 건드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사랑하지만 불의의 도발 행위에 대해 진실을 알려주는, 그래서 화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국민TV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네가 그렇게 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리고 일단 내가 봤을 때는 뭐 너네 쪽도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야, 싸움이 한쪽 손만으로 되냐? 상대가 맞장구를 쳐주니까 싸움이 되지. 일단 싸우는 거 나쁜 거니까 야, 너네도 잘한 거 없어. 양비론이죠? 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써주셨어요. 예. 녹차향님께서, 예. 사실은요, 녹차향님 사연을 제가 봤어요. 봐서 제가 아까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어디지 순간적으로 없어졌네? 그러고 제가 지금 다시 찾은 거예요. 예. 녹차향님 사연. 어제 제 신청곡이 나왔는지요. 꽃다지에 그 노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예. 울산에 친정어머니 모시러 가며 듣고 있어요. 엄마 모시고 오면 텃밭 가서 상추며 근대, 오이, 고추, 가지 보여드리려고요. 처음에는 텃밭 한다고 할 때 저희 엄마가 네가 무슨 하셨거든요. 걔네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요즘은 수학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못생긴 오이 따서 쌈장에 찍어 먹으랍니다. 못생겨도 맛은 진짜 최고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하셔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은 걸 만드셨어요. 집에 조그만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정말 조그만하게 아버지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엔지니어 출신이시라서 직접 만드셔가지고 거기다 고추도 키우고요. 저희도 유자나무도 아버지가 심으셨어요. 그리고 오이, 예, 저도 오이 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가지도 저희 집에 있었어요. 상추도 있고 당연히. 지금은 이제 옥상에서 조그만하게 어머니가 가끔 하시는데 상추도 있고요. 포도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워낙 그런 거 보고 자라가지고 집에서 자꾸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요. 주변에서 자꾸 말려요. 네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제발 좀 일 좀 버리지 말라고. 근데요, 저는 나중에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그거 할 거예요. 귀찮아도 할 거예요. 저희 엄마 들으시면 아유, 제가 또 일을 만드네 이러시겠네. 예.
관조님.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비가 그쳐 드러난 하늘색이 예쁘고 새로운 한 빛은 뜨겁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날씨와 선곡이 잘 어울리게 느껴지네요. 제가 보기에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격렬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그쵸, 좀 열정적이죠, 우리 민족이. 예, 그 평화를 사랑하지만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 정의도 사랑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헤비멘탈님 오셨네요. 오빠 출첵! 오빠 오셨어요? 우리 명란젓 코나님께서 김동률 목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감미롭네요. 가늘고 얇은 목소리를 가진 저로서는 마냥 부럽다는 중전. 저는 간지러워서 못 부르겠다. 문하나님 실책하고요. 마이클 잭슨의 I'll be there 신청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신청 가능합니다. 예. 우리 뉴이님 종환 씨 왜 또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까? 예. 신청곡 들으시면서 두 눈에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종환 씨 뚝. 예. 그랑블루님 오랜만에 오늘 퇴근 후 동문 선후배들 스크린 한판 하는데 너무 기다려지네요. 국민TV 화이팅! 이런 노래 신청 가능한지요? 류금신의 불나비 하셨는데요. 저희 국민TV에는 신청 불가능한 노래가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저희가 못 전해드리는 노래들은, 저작권이 막혀 있어서 못 전해드리는 노래를 빼고는 저희가 다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불나비는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노래라서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까망희님께서요. 지금 희미한 햇살을 받으면서 희미한 햇살을 믿고 밀린 빨래하고 있어요. 이틀 동안 빨래 못했죠. 예. 사실은 실내에서 말리기는 하는데요. 제대로 안 마르면 빨래에서 냄새 나거든요. 저도 비 온다는 소식 들리면 일단 소식 비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비 오는 동안 좀 밀어놔도 될 거 이런 것들을 먼저 구분하게 되거든요. 예, 오늘 빨래 하신다고요. 가슴 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드는 생각은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오늘처럼 작은 것에도 희망이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저는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한 명 살아남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TV 조합원이 아니면 좀 곤란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망해버려라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사람이면 곤란하겠네요. 예. 하지만 사람이 희망이죠. 결국은. 예. 우리 버스 파일럿님께서요. 우리의 앞날에 희망이 있는 것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조합원들은 식구잖아요. 한솥밥 먹는 식구요. 처음으로 신청곡 올려봅니다. 김광서 2바퀴로 가는 자동차 하셨는데요. 식구, 가족이라는 말 우리 조합원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이 순간에도 그 가족에 끼지 못하고 식구에 끼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계시는 예비 조합원 분들 계시죠? 얼른 조합원 가입하시고요. 속 편하게 방송 들으시는 거 어떠세요? 예. 제가 오늘은요, 발동 안 걸려고 했거든요. 이 불나비가 시초였어요. 우리 그랑부르님은 불나비 신청해놓고 회사 동료들하고 같이 지금 부르신다고. 예. 제가 이걸 보고 또, 갑자기 확, 예. 그랑부르님 즐거우셨죠? 예. 저 고음불가 아니거든요? 저 아니라니까요? 예. 피아님은, 문하나님, 오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여러분이 아침부터 안 좋은 소식 듣고, 어제 축구도 지고, 졌지만 월드컵 본선 진출은 했지만 어쨌든 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로 좀 힘이 빠져 있으실 것 같아서, 힘을 좀 내보자는 의미에서 좀 달렸습니다. 예. 숭구리 당당께서는 문하나님의 도발, 상쾌합니다. 도발인가요? 예.
아, 정말. 은채 아빠님은 만화주제곡 같은 이 느낌은 뭐지? 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모든 노래를 다 만화주제곡 동요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자예요. 예. 아, 테리오 님도 이게 뭔 일이요? 노래자랑인 줄 알았음 하셨는데, 당황하시기는, 이제는 좀 익숙해질 때 되셨잖아요? 예. 새로운 남성님, 시동 걸렸다에 한 표 더. 아침부터 기운이 팍팍 솟네, 그려. 하셨고요. 좋은 생각님은, 국민TV 라디오는 선곡도 너무 좋아요.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에 너무 흐뭇하다고. 서영석 이사님, 정훈현 이사님, 김용민 PD님 모두 좋고 감사해요 하셨어요. 열심히 춤추면서 노래 따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김용민 PD 들어와가지고 순간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춤추셨어요? 이러고 나가셨어요. 아, 참. 우리 녹차양님은 제 애창곡 바위처럼 이 노래 하기 전에 외칩니다. 저 알고 보면 강한 주 선생이에요 라고요. 사실은 강해지고 싶은 주 선생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사실 이래요. 강해지고 싶잖아요. 그쵸? 예. 근데요,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금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어요. 우리 강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용기 있는 사람님께서 노래 좋습니다. 잘한다고는 못하겠어요. 허나 진정 씩씩하고 용기 있으신 용기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렇게 노래를 못하는데 노래를 부르네. 이런 의미신 거죠? 예. 쟤 진짜 안 이랬는데. 예. 똥강아지님은 한참 노래 부르던 20대로 돌아갑니다. 진짜 좋구먼요. 기운납니다. 불끈하셨고요. 예. 좋으셨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우리 굿프렌즈 823님은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조합은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목노주점 신청을 해오셨고요. 책이 있는 풍경님, 문화나 열정과 밝은 에너지 항상 저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태령 아빠님, 저의 평가는요, 고음 불가 맞고요. 뽕필이 있으신 듯. 태령 아빠 미워할 거예요. 치치치. 예. 육봉기는 살아있다님은 방송 사고라고. 예. 초미랑 구구님은 협의 갔다 왔더니 이미 달리기 시작하셨군요. 훈녀 아줌마님은 문하나님 이제 보니까 저음 불가네. 뭡니까? 진짜 예. 재밌네요. 샤인 5094님, 어느덧 주말이 가까워지네요. 출첵합니다. 낭낭한 목소리 하셨고요. 날고 싶은 토끼님, 레미제라블 보면서 보고 나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가, 예.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이라고. 이런 노래 들려줄 수 있는 국민TV라서 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예. 국민TV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곳이고, 출자금을 낸 조합원들이 만든 방송국이기 때문에, 예.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언론이라고 감히 자부를 합니다. 어떤 기계적 공정성이 아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공정함.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그 검열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나와도 되나? 이러고,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게 트는데,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걱정이 되고, 약간의 이 속된 표현을 좀 써도 되나요? 이렇게 쫄게 되죠. 그게요. 그러니까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노래를 방송에서 들어도 돼? 우리가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도 돼?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예.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TV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국민TV를 또다시 그렇게 바른 소리하고 제대로 된 언론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겠죠. 방송을 하는 저희들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힘을 모아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느냐에 따라서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만이
해답입니다. 예. 표창원 교수님 10만 명 돌파했죠, 서명. 그러면은 사실 그 10만 명이 국민TV와 뜻을 함께 한다고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와 뜻이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분들이 국민TV로 오시지 않는 건지,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웠어요. 표창원 교수님. 뭐, 저희도 표창원 교수님의 서명을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분 뜻에 그렇게 동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면 국민TV와 함께 하실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힘써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국민TV라는 곳이 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은데, 예. 하늘 한솔님께서는 맹박이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문아나운서님. 우리 하늘 한솔 아빠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다 그래요. 길고양이들 7마리 가게 뒷마당에서 먹이와 잠자리 챙겨준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근데 어느 날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긴 길냥이가 나타나서 평화를 짓밟아요. 먹이를 따로 골목에 챙겨놔도 아이들 먹는데 와서 물고 쫓아내고 싸우고, 한 달 전에 교통사고 나서 다리 골절 치료받던 아이 다리를 물고 한 달간 고생시키고 하도 얄미워서 맹박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이 평화를 어떻게 지키죠? 참 사람 사는 세상이나 고양이 사는 세상이나 참 이 맹박이 같은 고양이 참 문제네요. 예. 얘네들 어떻게 하지?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제나 엄마님은 저도 살짝쿵 신청곡 남기고 일하러 가요. 너무 국민TV만 들어서 요새 일을 하러 회사를 오는 건지 뭔지. 이런 분들 많으실걸요? 예. 우리 중딩맘님께서는 다음 주에 딸내미랑 같이 협동조합 영화 위켄드 댓 보려고요. 아이도 재밌어하고 공감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국민TV와 그 가족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우리 중딩맘님의 딸내미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엄마가 있어서. 예. 공시생께서 누나 신청곡 틀어주세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어제도 신청했어요. 맞아요. 제가 어제 선곡은 해놨다고 못 전해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굿프렌즈 823님은 오늘도 문PD님 좋은 말로 좀 더 행복해지네요. 아이들 흙만지게 하는 거. 부모가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는데 할아버지가 너랑 안 살면 죽겠다는 말씀에 저 어릴 때 뛰놀던 곳이 시골이 됐어요. 지금도 힘들고 안쓰럽지만 부모가 준 선물은 약간의 유교 사상과 지금 저의 자아랍니다 하셨어요. 강남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요. 아주 가끔 이제 친구랑 만나는데 저희 둘 다 이제 돈이 없어서 커피값도 비싸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모 백화점 옥상에 보면은 이렇게 파라솔도 좀 있고 나무도 좀 심어져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일요일에 거기를 갔는데 예전 얘기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이제 거기 사는 부모들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좀 공간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오신 거죠. 문득 그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은 뭘까? 나 어렸을 때는 백화점 옥상에 가서 막 뛰어놀았거든. 그때 완전 행복했어. 라고 얘기를 할까요? 문득,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시골에도 엄마 아빠가 이제 자주 보내셔서 그때는 싫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부모님이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추억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죠. 예, 그래서 부모 노릇 아무나 못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프렌즈 823님은 부모님은 힘드셨지만 사실 본인에게는 굉장히 좀 행복한 추억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본인이 만들어주기까지 굉장히 좋은 어린 시절을 선물을 받으신 거죠. 예. 테리우님께서요. 위켄드 때 약간 성인물입니다. 아이들하고 보기는 점점점 하셨거든요. 예, 이거는 어떡하죠? 약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정봉주입니다. 협동조합, 우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저도 지금 봉화에서 도시 좋고 농촌 좋고 봉봉 협동조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시고, 제가 조합원인데 이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모두 다 빨간 당 쪽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문의는 서울 3144-0933입니다. 더치 커피를 안쳤습니다. 10여 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커피가 밤새 병의 키를 높이는 걸 보면서 국민TV 조합원들의 여망 또한 저렇게 방울방울 모여 온누리에 의미로움의 켜를 늘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린 듯 하지만 빨리 내려진 커피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진한 맛과 향은 온 집안의 공기를 지배합니다. 우리도 이렇듯 우리 사는 세상의 향기를 끌어갈 수 있으리라 믿어보는 아침입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문장과 음표 사이 전영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은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뭐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냥 흘려듣던, 흥얼거리던 노래를, 가사를 정말 이렇게 오목조목 좀 뜯어보기도 하고, 그 가사에 맞춰서 또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 가사와 또 연관이 되는 책의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어떤 노래를 가지고 나오실까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요 그 선생님이 가지고 나온 노래를 가지고 최근에 선생님의 심경이 이런가? 라고 유추를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래를 선정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공통함수를 찾는 거죠. 사람들이 다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랬을 법한 것들. 유행가가 그래서 이게 팔리는 거니까. 네. 노래도 팔리고 시도 팔리고 소설책이 팔리는 이유가 나도 언젠가는 저랬을 때가 있었고 왠지 나에게도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니까 이제 그런 개연성의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노래들이 사랑 노래고 네. 또 어느 한 구절인가는 자기랑 맞거든요. 사람이 다 비슷한데 뭐. 그래서 왜 지난주에 개연성의 함정에 빠진 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전영관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시겠구나라는 유추가 가능해요. 많이 알지는 못해요. 많이 알지는 못하고 그냥 남들이 듣는 정도? 뭐 그 정도. 근데 가요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가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가사 때문에도 그렇고 그 가사는 보통 이렇게 노랫말에는 문학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문학적으로 써버리면 바로 안 들어오니까.
한번 걸러서 들어야 되니까 가사에는 문학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물론 있는데 또 나름 가사에도 또 어떤 상징이 있고 하니까 그런 가사 듣는 맛도 있고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외국의 노래는 가사가 바로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솔직히. 예. 가사가 문학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 예전에요. 제가 사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게 중고등학교 때 나름 문학소녀여가지고 노래 가사도 나름대로 끄적여보고 했는데 그때 제 실수가 그거였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썼네요. 그렇죠. 쉽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쉽게. 가끔 가사가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멜로디에 실어서 들으면은 모르는데 가사를 글로 써놓고 보면 굉장히 쉽고 단순해요. 맞아요. 의외로. 예. 근데 저는 그걸 거꾸로 생각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걸 써놓고는 야 이걸 노래로 만들면 환상이겠구나 이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 가수분께서는 굉장히 황당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노래에 맞춰서 제가 이제 시를 한 편을 골라왔는데 네. 이것도 그냥 노래 가사여도 되겠다 할 정도의 시를 하나 골라왔습니다. 이따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오늘의 노래부터 듣고 시작을 할까요? 이거 먼저 하자고요? 네. 그러시죠, 그럼. 예. 네, 오늘 고른 건 사람과 나무 쓸쓸한 연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선생님께서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따라 부르시고 저는 전영원 선생님이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글쎄요, 가만히 노래 부르는 동안, 이건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물론 우리가 이제 필요한 얘기를 조금 하긴 하지만 네. 이제 청취자들이 못 듣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겠지만 어색하잖아요. 아니 그 어색하시다는 분이 그렇게 크게 노래를 따라 부르세요? 어색하니까. 진짜요? 네. 저는 어색하면 오히려 더 아무 소리 못 하는데 다른 출연자분들은 그거보다는 그래도 노래라도 따라 부르면 왜 그러냐면 불과 3분 정도에 불과하지만 네. 3분 동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새 또 목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노래를 좀 크게 따라 부르고 하면 어차피 내 노래는 안 나가는 거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마이크를 싹 올려버려야겠어요. 마음 편하게 뭐 흥얼흥얼 하면 되죠. 뭐 얼마나 좋아요. 저는 워낙 이 사람과 나무의 쓸쓸한 연가라는 곡을 좋아했는데 뭐 그때도 가사가 참 좋다, 멜로디가 참 좋다 이런 느낌이었지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딱 보내주셨잖아요. 네. 아예 딱 그리고 가사를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이렇게 가슴 절절한 그런 가사였구나 싶네요. 다시 보이네요. 안타깝죠? 아니 내 마음하고도 또 비슷해요. 이게 또 개연성의 함정이 또 빠지네? 네. 그거는 개연성의 함정이라기보단 네. 조금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그 착한 여자 내지는 그 비슷한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여자들이 흔히 또 빠지기 쉬운. 착한 여자 컴플렉스요? 네. 강박증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강박증? 네. 나쁜 건 나쁘다고 하고, 너 정말 재수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견디면서 스스로를 자꾸 대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요. 견디지 말아야 할 것이고, 네. 참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걸 참고, 물론 이게 부당한 어떤 거는 아니겠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도 해야 되고, 의사 전달을 해야 되는데, 참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기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는데 흔히들 그런 거를 해서 여기 가사에 나오는 이 나라는 여자의 확률이 높겠죠? 예쁜 꽃이 되고 이분은 싶다 그냥 예. 이 가사 속에 나오는 이 여자분은 그냥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 사람 방에 놓인 작은 그림, 그러니까 눈길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쵸. 싶은 그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나 너 좋아해 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만큼이라도 비치면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서 난 아닌데 이러고 뒤돌아설까봐 그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게 가라앉아주면 좋은데 이 감정이 안 가라앉으면 이제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요 제가 이런 무슨 얘기만 하면은 전영환 선생님이 씩 보고 웃으세요. 근데 그 웃음이요 마치 야 내가 너 머릿속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있어 이런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알아요? 뭐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이 가사 쓴 사람도
사모하는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랑하는이라고 안 했고. 사모하는. 예. 왠지 사랑보다는 사모가 더 애틋한 느낌이 있어요. 이 예. 단어 자체가 주는 조금 더 느낌. 거리감도 있고 말 못하는 느낌도 있고 어감이 주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안 쓰고 사모라고 쓰지 않았을까. 네.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요거. 사모라는 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사모가 더 맞는 말일 것 같다. 느낌상. 이쯤에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사모했던 추억이라든지 기억을 여쭤보면 굉장히 신뢰가 될까요? 제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리 참혹한 이별이었더라도 당신의 호기심보다 가벼운 사랑은 없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 그 가수 김창완 씨가 아침에 SBS 방송에서 한번 읽어줬던 대목에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보고 싶다고 해라. 하는 뭐 그런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에 내가 이런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묻지 말라는 네. 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방송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선생님한테. 방송을 하려면. 왜 없겠어요? 저도 뭐 연애도 하고 했는데 당연히 있죠. 그러면요, 지금 사실은 지금 쓰시는 책들 있잖아요. 예.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그 사랑의 기억이 강렬하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글로 다시 풀어낼 수 있을까? 왜 시간이 지나면은 희석이 되고 퇴색이 되는 게 마련인데 사실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년이 시간이 훌쩍 지난 다음에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쓰려고 그러면은 왠지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선생님 글을 보면은 왠지 지금 그대로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주에 실현당한 사람 같아요. 맞아요. 아니 기억력이 남달리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화된 사람인지 예. 아니면 사모님 몰래 혹시? 이거는 진짜 위험한 발언이네요. 대박이다, 대박. 예. 근데 아니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연애도 하고 하는데 제가 결혼한 지 26년 됐으니까. 와. 88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오래됐죠. 오래돼서 그런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아니 잠깐만요. 결혼을 하셨으면은 늘 사랑과 함께 사시는 건데 왜 어딘지 찾아야 돼요? 26년쯤 되면 결혼해서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느끼는 거죠.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건 연애할 때 얘기예요. 조금 지나면 상대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물론 보고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하긴 한데 있구나 하는 것이지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이지 서로 빤히 쳐다보고 앉아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쳐다보는 거 꼭 쳐다보지 않아도 그 옆에 있다는 걸 느끼는 거요. 그것도 느낌이죠, 느낌.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사랑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 신뢰이기도 하고 저는 그 사랑의 감정은 몇 년 안 간다고 생각해요. 배려가 외래 더 큰 게 아닌가. 사랑은 유독물질이고 위험물질이고 독극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배려는 그렇지 않잖아요. 배려는 내가 한 번 더 참는 것. 흔히 그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범용성을 가지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배려가 더 큰 게 아닌가. 배려하는 것. 모른 척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배려죠, 배려. 그 강장 음료 선전에도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냉동실에 핸드폰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한테 여보 핸드폰 어디다 뒀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탁자에 있어요? 라고 하죠. 할아버지가 그걸 쓱 꺼내서 탁자에 놓고 갑니다, 그냥. 이거를 뭐 사랑해서 이런 것보단 저런 게 배려 아니겠나. 사랑보다 한 수 위의 것. 시간이 가면서
그런 격정의 시간들이 가라앉고 드디어 이렇게 본질이 남은 것은 배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 쓸쓸한 연가를 들으면서요. 저는 또 이제 최근 노래 중에서 한 곡이 생각이 났는데, 물론 최근이라고 해봤자 몇 년 전 노래예요. 동방신기의 허그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하루만이라도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참 직설적이죠? 예, 직설적이죠. 쓸쓸한 연가에서는 굉장히 작은 그림, 작은 인형, 그대 마음이 멀어질까가 두렵다. 그냥 그저 눈길 한번 봐둘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러는데 동방신기의 허그는 조금 더 과감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좀 그것도 이제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이민호인가요?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있고, 네. 그 아주 옛날에 우리들 세대한테는 이제 이병전야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병전야는 굉장히 낭만적인 가사를 갖고 있는데 이병열차 안에서는 그게 아니고 첫 소절부터 어색해진 짧은 머리.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많이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가사들을 쓰고 실제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여운이 필요한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게 아닌가.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안 되는데 그러면 역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지루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요.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냥 그렇게 직설적으로 내가 너 너무 좋아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부럽기도 해요. 때로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바로 한 큐에 가서 나 너 마음에 드는데 너 나랑 사귈래? 라고 얘기할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전 그럴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의외로 정말 좋아하면 말도 못하고요. 눈도 못 마주치고요. 예. 그냥 가슴앓이만 해요. 그 사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너무 답답해요. 그게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가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러니까 흘리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감정을 조금씩 살짝 흘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살짝. 조금만 열어서 살짝.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은 그 사람도 뭔가 느끼지 않을까요? 몇 번 그런 눈길을 받고 나면? 결정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네요, 제가. 그럼 안 되지. 그런가요? 네. 예. 어쨌든 만나서 자꾸 보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 정이 들지 않겠어요? 예, 근데 만날 수 없고요. 게다가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저는 술, 담배 하는 남자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두 가지를 다 하는 남자인데 왜 좋을까요? 이거 왜 연애 상담을 하지, 제가? 남자가 술, 담배는 해야지 안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저 싫어하는데, 그냥, 그건 문제예요. 아까 선생님 그러셨잖아요. 강박증? 약간? 그러니까 자기는 참고 견디면서 자기를 저는 대견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조금 한심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늘 만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의 남자를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스타일이 아닌데, 그 남자가 좋은 거죠. 그러면서, 대박. 전혀 다른 스타일인데 어떻게 내가 좋아하지? 와. 역시 운명은 따로 있었어. 어쩔 수 없나 봐. 뭐 이러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냥 뭐에 홀렸나? 내가 약간 빨리 지금 정신을 차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하죠.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들이 정리가 돼서 제자리로 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인 거죠. 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수명이 한 300년 된다 그러면 뭐 오래 고민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얼른 정리를 해보고 네. 나름의 정의도 내려보고 네. 이렇구나 해서 확신이 든다면 달려가든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성분들은 특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의외로 아닌가요? 이것도 남녀 차별인가요? 왜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누구나. 예. 예. 근데 이제 여자들 사이에서는 보통 그런 얘기해요. 일단 고백하지 마봐.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면 문자를 보내건 전화를 하건 무조건 남자 쪽에서 먼저 대시를 하게 돼 있어. 근데 아마
그 남자가 아무 반응이 없는 건 그 남자는 너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런 영화도 있고 책도 있었잖아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네,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여쭤보면 되겠네요. 선생님, 진짜 남자들은 정말 마음에 들면은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대시라고 하나요? 그걸 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반대예요. 저는 제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니 무슨 사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미동도 없이. 진짜요? 네. 그러면 여자가 예를 들어서 몰라서 사정거리에 안 들어오면 그냥 평생 그렇게 끝나는 거네요? 포기해야죠. 그거는 이제 왜 그랬냐면 옛날에 하도 여러 번 이제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서 이건 아니다. 이제 이건 사석에서 해야 돼. 이건 방송용 멘트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해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도 본인의 경험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럼요. 마음에 든다고 네. 무조건 대시하는 건 아니군요. 여러 번 상처를 받고 아니면 정말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배신당하고 그러다 보면 씁쓸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기다리게 되고 내 마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여러 번 다시 확인을 해보고 괜찮다 하고 그러고도 손을 못 내미는 남자도 있을 거니까 그건 사람의 문제일 것 같아요.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자들이 아무래도 더 그런 성향이 강하겠죠. 이상한 여자인 네가 왜 여자고 남자고 좋은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거지.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못 참고 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쩌겠어요. 예. 우리 속담에도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선생님, 지난주에는 저희가 어디만큼 왔니?라는 그 노래를 함께 이제 분석을 하면서 네. 그대가 생각날 때마다 길을 잃는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가져오셨어요. 근데 오늘은 쓸쓸한 영가라는 노래와 함께 시집에서 또 시 한 편을 뽑아오셨죠. 소개를 해주시죠, 직접. 요거는 이제 제목이 별 보고 딴 생각입니다. 그래서 땄다는 게 별을 보고 생각을 따냈다도 되고 다른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중의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렇겠네요. 네, 별 보고 딴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딴 생각에 빠졌나 이럴 수도 있고 별 보고 무슨 생각을 따냈을까. 두 개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별을 보면서 이렇게 별을 내 나름대로 이렇게 그어보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가사하고 맞게 이건 좀 부드럽게 그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11월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왜 꼭 11월의 목소리여야 되나요? 괜히 한번 해봤어요. 멋있으라고. 아니 너무 멋있어서 괜히 한번 여쭤봤어요.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음악을 준비를 했거든요.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근사하게 낭독해 주세요. 별 보고 딴 생각. 선대의 어느 눈 밝은 사람이 밤하늘 보며 뭇별들 반짝임을 하나하나 여겨보며 인연이라도 만들듯 그림을 그렸을까. 어느 또 마음 깊은 사람이 그 곁에 있어 그림을 이야기로 다시 썼을까. 별들은 모를 텐데 빛의 속도로도 몇만 년 떨어진 별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나 여기 있다고 푸른 불꽃을 다져냈을 터인데 누군가가 저 위에서 내려보는 누군가가 있어서 곁을 스치던 사람과 나를 연결하진 않았을까. 심술궂은 누군가가 있어서 손잡이에 매달린 남녀와 노소를 술주정꾼과 월급쟁이와 실직자를 한 줄로 엮어 지하철이라는 별자리로 이름짓지 않았을까. 당신과 나는 가로막는 별 없이 바로 옆자리 연인이었을까. 둘 사이 어둠을 푹실한 침대라고 고집해볼까. 아니면 몇 칸이나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 그림 안에 들어있는 가족이라고. 어느 별에서 보기에는 손이라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운 사이라고. 초롱초롱 눈빛 섞으며 웃어나 볼까.
늘 그렇지만 선생님의 낭송은 참 가슴이 이렇게 애잔한 무언가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전영건 선생님이 뭐 직장 생활도 하고 계시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끔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깔끔한 회사원의 모습이시거든요. 사실은요, 외모가. 다 공무원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딱 그 정돈된 느낌. 그래서 선생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시만 보고 선생님의 글만 만난다면, 와, 이 사람은 굉장히 예술적인 외모를 하고 있겠다. 머리를 뒤로 묶고. 그렇죠. 그런 느낌? 예. 셔츠 깃도 좀 올려 입고. 겨울에 입는 코트도 소매가 많이 달았을 것 같고. 그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자유로움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외모의 변신을 좀 주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머리를 한번 묶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직모고 머리가 굉장히 단단해서 제 머리를 한번 깎으면 가위를 갈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숫돌이 한번 갈아야 된대요. 날이 죽어서. 야. 머리 자르는 소리가 서걱서걱 날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드라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만지지 않고 그냥 나오면 너무 자유스러워 보여서 이제 직장하고는 좀 안 맞아서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귀찮아서. 그렇다고 파마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어떤 직장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좀 해방이 되면 한동안은 좀 편하게 묶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올백으로 넘겨서 편하게 그냥 묶고 그러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험하죠. 이게 사람들이 남자의 착각 중에 참 커다란 게 터프한 것과 지저분한 것을 잘 구분을 못해요. 남자들이. 네. 터프하다는 거는 깔끔하게 차려입고도 행동이 좀 터프하거나 말을 정확하게 돌직구로 한 번쯤 날리는 게 터프한 거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와서 담배 피우고 막 그러는 게 터프한 거 아니거든요. 수염 안 깎고. 수염 안 깎아서 이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요, 여성들의 입장에서 머리 긴 남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머리가 길러서 묶었을 때, 와, 진짜 잘생겼다,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남자가 몇 안 되거든요. 저는 또 약간 스타일이, 저는 또 정돈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외모가 정돈된 스타일을 좋아해서 저는 선생님 머리 기르는 거 싫어요. 고려하겠습니다. 네. 자, 별 보고 딴 생각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어떤 마음으로 쓰셨는지 이런 거 시인한테 여쭤봐도 되는 거죠? 예. 뭐 절에 가서 스님한테 왜 출가하셨어요?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스님들한테는 그런 거 여쭤보면 실례인데. 그렇죠. 뭐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결정한 거니까 뭐 우리가 모를 이유는 없고. 이거는 고치지 않은 시예요. 고치지 않은 시. 그냥 한 큐에 쓰셨다는. 한 번에 쓴 건데. 일필휘지로. 예, 이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쓸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시집의 실은 아무리 봐도 못 고치게 써서 그냥 이제 올려놓은 거죠. 별자리 보고 저 별을 이렇게 이으면 그 뭐 우리가 별자리 그림이 있는데 꼭 그것만이 아니니까 또 새로운 별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신과 같은 존재가 있어서 진짜 중간에 나오지만은 지하철에 이렇게 손잡이를 쭉 잡고 서 있는 사람들을 한 줄로 이렇게 이어놓고 금을 짝어서 지하철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 건데 뭐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옆길로 좀 새해져 또 당신과 나는 그럼 뭐였을까? 네. 실제로는 별자리에 이렇게 있는 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가까운데 실제 천문학적으로 보면은 엄청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도 뭐 몇만 년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그것과 우리가 보는 것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실제 그 사람, 그 별들과 내가 보는 것과의 차이. 사랑도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어디에선가 볼 때는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실제 그 둘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딴 생각의 딴이 그런 두 가지 뜻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 가끔씩
보면서 살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서울에서 뭐 별 보겠어요. 근데 그 별을 보면서도 역시 시인은 참 시인이구나. 감성이 남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가 실려있는 시집 소개를 좀 잠깐 해주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바람의 전입신고라는 시집입니다. 작년 5월에 예. 나왔던 바람의 전입신고. 제 첫 시집이고요. 이건 아직 뭐 서점에서 충분히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요. 이렇게 저 바람이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도 참 제목이 네. 독특해요. 재밌죠? 네, 제목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시가 그 선생님 시집이요. 여러분께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시집이 굉장히 얇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선생님의 시집을 처음 딱 받았을 때 느낌이 와 진짜 성실한 시인이다. 그리고 정말 꽉꽉 채워진 시집이다. 무려 이 안에 시가 총 몇 편이 들어가 있죠, 선생님? 60편이든가요? 네. 그러니까 꽉꽉 채워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시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람의 전입신고라고 땄을까? 그것도 또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이건 이제 이 시에 보면은 뭐 변방이란 말이 나오고 뭐 하는데 저는 그 접경 지역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접경 지역. 예, 사람과 사람의 그 사이에 있는. 그래서 맨 앞에 이게 이제 표제시로 나오는 것도 이제 겨시라는 시가 표제시로 나오는데 담쟁이가 이렇게 뻗어가다가 죽었어요. 이제 다 말라서 계절이 지나서 전선까지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 그 담쟁이 그 존막손과 전선과 사이에 남아있는 그 간격 또 뒤에 그 바람의 전입신고라는 시에 나오는 변방 그런데 이제 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시하고 제 산문집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와 산문의 접경 지역을 저공 비행하는 문장들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도 산문도 아닌 그냥 문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씁니다. 그래서 바람의 전입신고는 제가 앞으로 써 나갈 시에 대한 출사표라고도 볼 수 있죠. 제 나름대로는 다른 분이 읽을 때는 이제 뭐 그렇게 안 읽으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뒤에 마지막 연에 보면 구름은 나보다 사태 파악에 둔하다. 힘얼건 얼굴로 하늘만 긁는다. 전입신고서의 이번 주소지를 봄의 변방이라고 기록하겠다. 전출지를 묻는다면 악천후의 중심이었다고 추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천후의 중심에 있다가 봄으로 온 것까지도 아니고 봄의 변방까지만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변방을 이렇게 어떤 계절의 경계 거기를 또 방황하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방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뛰어든다기보단 안에 들어가면 서로 힘들잖아요. 한편으로는 약간 비겁하기도 한데요. 안으로 안 들어간다는 건. 그거는 배려입니다. 배려. 예. 왜 그러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고 해서 연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도 하고 있는데 사랑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가 더 강자가 될 수 있거든요. 강자가. 사랑에 있어서 강자. 예.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있어 놓으니까 감정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경험이 있고 어떨 것인지도 알고 하다 보니까 상대보다는 극한 상황이 되면 나를 먼저 보호할 방법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와 그닥 그렇지 않은 어느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한 공간을 가지게 되면은 그쪽이 더 많이 다치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좀 조심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순전히 이건 립 서비스다, 근데. 누군가는 덜 좋으니까 그렇지 좋아봐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실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대체적으로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이와 그동안 살아온 것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화력의 경력이 뛰어나서 누굴 만나도 내가 덜 다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세상을 조금 더 살고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도 상대를 좀 배려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죠. 그래서 변방을 이렇게 정한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석에서 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지금 자꾸 선생님이 저한테 낚여서 들어와서 계속 사석에서 해야 될 얘기들을 본인도 모르게 줄줄줄 풀어놓으시고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세요. 예. 이거는 인트로 정도밖에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방송에서 점점 그런 얘기들 많이 풀어놓으실 것 같고요, 선생님. 다른 분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람과 나무의 쓸쓸한 연가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별을 통해서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까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오실까, 그리고 어떤 얘기들이 펼쳐질까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날도 자꾸 더워지고요. 이게 더워지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도 짜증낼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온도와 사람의 마음은 반비례하니까 기온이 올라갈수록 마음은 자꾸 차가워져서 내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그 생각을 꼭 하셔서 날씨하고 마음은 반비례한다는데 조금 더 나도 조심하고 참고 꼭 연애가 아니라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런 건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덜 찡그리고 지하철에서 발을 밟혀도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 밑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정도의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한 주 또 여러분들 더위 잘 참으시고 다음 주에 팥빙수 한 그릇처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멋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완전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높은 음자리에 나 그리고 별이었습니다. 수사불패님께서 좋은 방송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생각으로 함께 들어요. 어제는 비가 내리고 흐렸지만 오늘은 해가 쨍쨍 떴네요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년 하이디님은 일손을 멈추고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련해지는 느낌, 목소리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전영관 선생님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별탐님은 남자랑 여자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남자는 이럴 거다, 여자는 이럴 거다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죠. 그냥 남자나 여자나 사람이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면 될 듯. 그렇죠. 개인차겠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그럼 남자들은 정말 이래요? 여자들은 이렇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통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성이 좀 많이 나타나죠. 개인에 따라서. 예. 샤인 5094님은 희정하나님 지금 기회 좋네요. 오픈하세요. 뭘요? 모른 척. 진우각바님 들어오셨고요. 람라미님께서 술은 조금 하는 남자가 재밌는 것 같아요. 담배 안 피는 남자들은 찾으면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제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남자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예. 그래요.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담배는 안 피워도 술은 조금 남자가 해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상형만 그런 거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이상형하고 실제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스타일일 수 있다고. 예.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거 뭐야. 네. 동행합시다님은 입양열차 안에서 군입대할 때 나왔다는 기억이 새롭네요. 예. 김민우 씨. 이라차차님은 초대 손님 누구냐고 전영관 선생님이라고 제가 달아드렸어요. 예. 그리고 양평 아줌마님 음악 너무 좋아요. 조합원 가입은 오래전에 했었지만 그동안 여의치 않았는데 오늘 출자금 내셨다고. 마중물을 부어야 깊은 곳에 있는 물이 나오겠죠. 작은 바가지에 담긴 물 한 바가지 부어 담은 오늘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짜 충분히 그 행복 다 누리세요. 예. 인천 달봉이님 들어오셨네요. 출첵 문하나님 목소리가 어디 아프셔요? 아니요? 어제 하루 쉬고 출근했더니 매장에 일이 많아서 4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 먹으면서 방송 듣네요.
10시 11분에요? 아유, 배고프시겠네요. 예. 쉬는 시간엔 조합원님들 카톡 그룹 채팅 창에 들어오는 습관이 생기고. 아무튼 국민TV는 중독성이 강해. 사랑합니다, 조합원님들 하셨는데. 이 국민TV의 중독성은 뭐, 저도 익히 지금 중독돼서 못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뭐, 해로운 게 아니니까 그냥 빠져 살라고요. 예. 사랑과 정희님 들어오셨는데 고은이 이정란의 사랑해요 듣고 싶다고. 예, 이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부자아빠님은 손병희 선생님 노래 제가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거든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그랬더니 어제 탁피디 여행수다 들었는데 정말 짱이시더라고요. 손병희님의 쿠바를 떠나며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백년 묵은 잉여님께서 잉어가 아니고 잉여. 문하나님은 뭐랄까 분석이 안 돼요. 분석 안 할랍니다. 해석 불가. 왜요? 제가 좀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주로님은 내게로 와요 이지상 그냥 틀어주세요. 예, 제가 내일이라도 찾아보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른 애벌레의 꿈 들어오셨네요. 오늘도 열심히 퀵 서비스 하고 계시죠? 퀵 서비스맨! 예. 오늘은 무덥대요. 더위 식혀가면서 일하세요. 문하나님은 뭐니뭐니 해도 노래방입니다. 국민가수 문하나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놀리시기에요? 정말? 예. 이런 식으로 놀리시면 저 계속 노래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이현실의 목노주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문희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